안녕하세요. 다시 한밤중의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무서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것들은 단순한 공포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도는 공포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을 법한 그 끔찍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저 믿기 힘든 초자연적 현상들, 심리적인 공포, 혹은 실존하는 불안한 사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는 점점 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야기 속에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그 안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여러분은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될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낚시를 나서실 때면 자주 따라 나서 보냈어요. 낚시를 펼 때도 아버지 포인트와 제 포인트를 나누어서 펼 정도로 전 낚시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지요. 아버지와 주말 낚시를 약속한 그 시는 정말 하루하루가 설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께서 목요일부터 그런 분위기를 초치기 시작하셨지요. 정미 아빠, 이번 주 낚시 가면 안 되겠네. 어째 끈적이가 사나와. 지금 친족 식구들이 자꾸 꿈에 보느냐. 생존 그런 역사가 없는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떤 꿈을 꾸시면 소름 끼치게도 대부분 현실과 맞아떨어집니다. 최근에야 당연히 어머니께서 저리 말씀하셨다면 행동을 자제했겠지만 그때 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가자는 아버지 말씀에도 제가 지랄발범을 해서 결국 나서게 됐습니다. 좀 조심해야 돼. 그렇게 목적지인 저수지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잠시 뒤부턴 내일인 낚시를 즐기는데 모든 게 너무 평범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그냥 지루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인적 하나 없었고 불안기락진 저수지는 지금 생각하면 으슬으슬합니다만 그때 저는 움직이지 않는 찌만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 흔들냐? 아빠는 어찌 꾸꾸하고 더워 죽었다. 저 위에 가서 시험이나 좀 하고 올까? 이 모범춤이 본 수염이요. 좀 참아봐요. 그러면 아들 여기 있을래? 아빠 얼른 가서 세수만 하고 올게. 갑자기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생떼를 쓰실까 하는 생각에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이러시니 제 딴에 자만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약 20분 정도를 정막 속에서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20m쯤 앞에 수초 사이에서 무언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거진 수초 사이에 동물의 얼굴인 것 같은 곳이 저를 잠시 잠겨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여태 낚시를 다니며 쏟아난 험속의 부리에 고집안한 동네 개만한 수다에 이래저래 본 게 많아서인지 되려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용히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까 아버지께서 그 수초 쪽인지 아니면 치 쪽인지 부천 앞을 바라보시며 제 발을 가로막았죠. 저는 단순히 낚싯대의 입질을 안나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려던 말을 얼른 멈추고 아버지의 찌를 바라봤죠. 낚싯대가 4대뿐이 없던 저와는 달리 아버지께서는 많은 수의 낚싯대를 펴셨기 때문에 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는데 움직이는 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요? 입질로? 뭐요? 저게? 찌에서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아버지의 바로 옆에 분명히 어떤 여자가 넘사를 걸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부르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게 달려들어 저를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놈들, 아직 여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피부는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검었고 눈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을 입술과 혀관 자체가 뚫린 듯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이 무서운 감정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린애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꼭 껴안고 있는 아버지를 제 뒤로 밀치고 옆에 있던 지렁이통을 사정없이 그 여자에게 던졌고 곧바로 낚싯대를 지탱하는 질 받침대를 꽂아 들었습니다. 그리곤 곧장 달려들 기세로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자동차를 대놓은 차도 쪽으로 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차에 탔고 오는 길을 보았던 두먼가게까지 전속력으로 밟으셨죠. 저도 그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까 아버지 손을 잡고 뛸 때 더 싫고 뒤를 보았는데 신을 두루마기와 갓을 쓴 너댓면 그리고 그 여자와 그 옆에 의문의 형체가 마치 대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멀거니 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달려온 아버지와 저는 구멍가게로 뛰쳐들어가듯 들어갔죠.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매우 깜짝 놀라셨으나 이내 하시는 말씀이 딱 봐도 굴렸구만, 굴렸어.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주스를 한 잔씩 먹고 나니 그제야 좀 살 것 같더군요. 그리곤 두 내외분께서 그러셨습니다. 여기 왔다가 귀신에 홀린 사람이 지금까지 한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뛰어들어오는 걸 보고 단번에 아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와 저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멍가게 주인집 작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저도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지요. 시골 특유의 자지 우는 소리가 커지자 이내 도미 트고 할머님께서 아침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보따리에 음식들을 싸주며 어제 그 자리에 고시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만한 게 천만 다행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서 본 낚시 포인트는 어제 잠시와 절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난동 키우는 흔적 말고는 어느 곳 하나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발금했었지요. 아버지와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시야에서 본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저와의 또 수염에 관한 말은 전혀 하신 적이 없고 의자에 앉아 잠깐 졸았는데 틈에 웬 여자가 튀어나오더니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는 다 지리버리고 소리를 쳤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아버지를 보고 서있지 있었고 제 귀에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준기 같은 걸 기리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껴안으셨고 제가 아버지를 밀쳐내자 아버지께서 그 여자를 막아서며 계속해서 말하셨답니다. 내 새끼를 살려주시오. 제발 내 새끼한테 소리를 주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풀렸고 그 즉시 아버지는 저를 잡고 길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제가 사는 지역 변두리에 있는 김등사라는 절에 가셔서 아버지와 제가 보았던 그 귀신들을 위해서 시선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함께 낚시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머니 귀에 이 일이 들어갔다간 정말 난리가 날 거야. 아직까지도 아버지와 저는 이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혹시 다른 해석이나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고 느꼈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번 이야기에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궁금하거나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밤중의 울음소리였고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